금감원이 오랜 골칫거리인 증권사 리포트를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리서치 센터장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취지는 아름답지만 이번에도 매번 하던 얘기 또 하고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보통 주된 문제의식은 매도 의견은 안 나오고 매수 의견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건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매수가 100개든 1000개든 사서 올랐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리얼캐스트에서는 그 매수 의견이 맞기는 한지 1년 전에 나왔던 세계 증권사 리포트 1개월치를 가지고 분석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확인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으로 총 3곳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96층을 찍은 날에 각각 목표 주가 12만원, 11만 3천원 매수 리포트를 낸 곳이고, 키움증권은 이후에 슬슬 주가가 하락세를 탄 1월 28일에도 이 약물고 목표 주가 10만 5천원 매수 의견을 낸 곳이라 원한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리포트들이고, 리포트를 낸 종목들의 1년이 지난 현재의 주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3사 합계 150개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6월 한 달간 총 56개 리포트를 발간했지만 영양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의견을 밝힌 리포트는 총 15개고 목표 주가까지 제시한 건 14개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non-rated라고 해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목표 주가를 달성한 종목은 단 3개입니다. 하나솔루션과 덴티움은 1년 사이에 목표 주가를 거뜬하게 넘었고, 제주항공은 리포트가 나온 날 이후 연말까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11개 종목은 목표 주가 도달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까지 가격이 안 올랐다고 섣불리 비난한 일은 아닙니다. 단 1%라도 수익은 수익이죠. 공짜로 본 리포트에서 매수하라고 해서 샀는데 수익을 냈으면 얼마가 됐든 감사할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를 발간한 날로부터 올해 6월에 이르기까지 한 번이라도 매수가를 넘은 날에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는데요. 55개 종목 중에 51개의 원금 회복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멋지게 우상향한 종목도 있지만 일주일 사이에 빼지 않았으면 된통 물릴 종목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리포트 발간일보다 주가가 오른 종목을 찾아봤더니 총 28곳이었습니다. 전체 추천 종목 중에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럼 탈출할 기회도 없이 박살난 종목도 있겠죠. 매도 의견이 맞았던 제주항공을 빼면 총 4곳입니다. 놀랍게도 이 중에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네페사크, 주성엔지니어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믿고 진입했다면 지금까지 물려있었을 종목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미래에셋증권처럼 목표주가 제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총 59개 리포트를 발간했고 매수 의견을 밝힌 건 11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한 개라도 낸 미래에셋과 달리 매도 리포트를 한 개도 안 냈네요. 그 중에서 목표주가를 달성한 건 총 3개 종목입니다. 디어유는 딱 2차례 온 고점에서 잘 팔았다면 목표주가만큼 이익을 볼 수 있었겠고요. 셀트리온은 8월에 간신히 목표주가를 달성하고 와르르 고꾸라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7월에 2차례 장대 양봉을 보고 겸허하게 물러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났겠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의 길이는 차치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원금 회복 기회가 있었던 종목은 총 56개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다만 리포트 발표일 이후로 현재 조금이라도 주가가 오른 종목은 24개에 불과합니다. 반타작도 안 된 겁니다. 자칫하면 된통 물렸을 종목은 3개입니다. 현대백화점과 대한항공은 매수 의견을 냈으나 목표 주가를 크게 하회하여 고꾸라졌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 제시 대목에서는 아주 당당합니다. 같은 기간 발간한 리포트는 총 35개로 앞서 다룬 2개사에 비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목표 주가를 제시한 종목은 26개로 미래에셋, 한투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은 법이라고 목표 주가 달성은 높지 못합니다. 오리온과 하나솔루션, 삼성 SDI, 하이브 총 4개 종목이 목표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대신 하나솔루션 이외의 3개 종목은 꾸준히 가격이 올라서 매수하신 분들의 계좌에 톡톡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 회복 기회가 있었던 종목은 31개로 전체의 88%입니다. 나머지 4개 종목은 주가가 리포트 발행 시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앞타머 사이언스는 계속해서 가라앉기만 하다가 간신히 최근에 들어서야 폐암 진단 키트 비급여 사용 소식과 함께 주가가 약간 출렁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미 금감원에서는 2001년에도 관련 방안을 추진했었죠. 이후로도 수시로 제도를 고쳐서 애널리스트도 공시하고 애널리스트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물론 신통치 않았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는 매도 리포트 발표 비중이 평균 0.8%밖에 안 됐습니다. 31곳 중에 27곳이 매도 리포트를 단 하나도 내지 않았죠. 반면에 외국계 증권사는 평균 13.4%였고 CLSA나 메릴린치는 20%가
리포트가 넘었습니다. 금감원은 고심 끝에 올해 2월에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문제는 평가 대상을 잠재적 고객으로 삼은 증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이상 해결될 수 없으니 아예 리서치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리서치알음, 밸류파인더 등 이름을 알린 독립 리서치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업종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내부 통제도 어렵다고 하죠. 금감원은 이런 독립 리서치를 투자 자문업의 일종으로 분류해서 증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신뢰도를 높여서 양질의 리포트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리포트가 늘어난다면 초보 투자자의 막막함도 좀 줄어들겠죠.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